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마을 곳곳은 물바다가 됐는가 하면 도로 사면에 토사가 유출되면서 밤늦게까지 복구 작업이 이뤄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국 30여 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섰던 이건희 기증관의 후보지 2곳이 서울로 결정됐습니다. 경남 지자체들은 문화 격차만 더 키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스마트 산단 정책 발표 3년을 맞아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경남의 스마트 제조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아파트의 지능형 홈 네트워크 미설치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51곳 조사에 그쳤고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곳곳은 물바다가 됐고 도로 사면이 유실되면서 늦은 밤까지 복구 작업이 이뤄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먼저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5가구가 모여 사는 창원의 한 마을. 흙탕물이 휩쓸고 간 곳곳이 뻘밭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이 지역 일대에 당시 시간당 약 63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마을 안쪽에 있는 하천에서 물이 넘친 겁니다. 혹 이쪽 범람할 당시에 전기가 구산면 쪽에서 오대 고장이 났는가 이 동네 전체 불이 안 났어요. 하천과 맞닿아 있는 집은 물에 잠겼습니다. 최영희 씨는 혹시 모를 감전사고 위험에 집에 가득 차 있는 물을 퍼낼 생각도 못합니다. 흙탕물에 잠긴 가전제품부터 옷가지까지 모두 내버려야 할 상황. 어디 오갈 데도 없는 처지에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너무 한당해갖고요. 지금 침대고 뭐시고 전부 다 못쓰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방이고 뭐시고 그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도로 사면에 토사 유출도 잇따랐습니다. 창원의 한 도로. 승용차가 흘러내린 흙더미를 피해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약 5km 떨어진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폭포수처럼 쏟아진 흙더미에 안전펜스는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 옆 급경사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흙과 나무가 떠밀려 내려오면서 행정당국이 중장비를 동원해 응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면 유실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집안이 약화돼서 지금 토사가 유실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경남에 접수된 피해만 모두 130여 건. 경남엔 오늘 오전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단단히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김해에서는 아파트 뒷산의 옹벽 일부가 무너져서 3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밀양에서는 마을 진입로가 물에 잠기면서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경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아파트 인근 산 옹벽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김해 지역에 3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 옹벽 토사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차량과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띠가 겹겹이 쳐져 있습니다. 옹벽 위로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걱정에 아파트 주민 중 35명이 새벽에 인근 모텔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산 전체가 이제 무너지는 것 같으면 상당히 이제 인명적인 큰 사고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 이제 설득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세대들한테는 대피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선 토사의 천막을 덮는 등 응급 복구에 나섰지만 인근 주민들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작년에는 이쪽 동쪽 편에, 그런 남쪽 편에 절개지수 붕괴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시나 이런 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양의 마을 앞 하천이 노란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사흘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30여 가구 주민들은 15분이나 더 걸리는 산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된 거는 어제 아침부터 한 저녁까지 한 7시부터 그쯤 됐겠네. 못 건너간 거는. 그 앞에는 전부 다 출근을 시켰거든. 다행히 밤사이 물이 빠져 통행은 가능해졌지만 침수 위험은 여전합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이곳 마을 진입로는 물이 다시 범람하고 있습니다. 추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가교 설치 공사에 들어갔지만 호우 경보가 내린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경남 남해안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에 의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누적 강수량이 400mm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가량이지만 적은 비로도 약해진 집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사고에는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에서는 차차 벗어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모레까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부터 보시면 창원 24도, 양산은 25도 안팎을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30도, 밀양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역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은 점점 올라 무더운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 2곳을 발표했는데요. 모두 서울입니다. 서울의 전문성과 기반 시설 그리고 유족의 뜻을 존중했다고 밝혔는데 창원, 진주, 통영, 의령 등 유치를 원했던 경남의 지자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명 이건희 기증관의 건립 후보지로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과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2곳이 결정됐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인근에 위치해야 연관 분야와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광 등 다양한 관련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외에서도 반드시 찾고 싶은 매력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내는 지역 균형을 의식한 듯 국립문화시설 확충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교류 전시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남과 전남, 부산, 제주 등 전국 30여 곳의 지자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희 기증관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창원시와 진주시, 통영시와 의령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격차만 키웠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화 분권과 문화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미술관 지역 분관 설치에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이번 기회에 밝혀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경투쟁도 가능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건희 기증관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인데 지역에서는 현 정부의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정부가 스마트 산단 국가정책을 발표한 지 3년을 맞아 MBC 경남은 경남의 산업단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2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스마트 산단의 중심인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한 말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단으로 바꾸어 제조 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굴착기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한 중소기업. 오래된 금속 가공 장비로 만들던 4개 공정을 자동화 장비와 로봇 1대가 대신합니다. 이런 스마트 공정을 도입한 지 3년 만에 불량률은 20% 떨어지고 생산량은 30% 올랐습니다. 현장에 내려오지 않고도 그 현황에서 전체를 보면은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에 입주한 독일의 한 대기업. 독일 방식의 스마트 공정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과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접목했더니 로봇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등
제조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셰플러 그룹 타 사업장을 능가하는 기술 제조 경쟁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런 신기술의 탄생은 국책 연구기관의 도움이 컸습니다. 시뮬레이션 장비로 만든 제품을 정보통신 기술이 탑재된 정밀 가공 장비와 로봇이 생산해내고 공정 과정에 나온 데이터를 인공지능센터에서 축적합니다.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고 싶어하는 그룹들을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허브가. 스마트 제조 혁신은 지역 대학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창원대와 경남대에 국내 처음으로 스마트 제조 관련 전공이 신설돼 올해 첫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해외 연수를 통해서 어떤 글로벌한 마인드를 학생들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맞춤형 취업 트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업에, 대기업에, 중견기업에 이렇게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입학과 동시에 컴퓨터,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만큼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도 경쟁력 있다고. 정부와 지자체가 3년 동안 1,100억 원을 투입한 결과 경남에는 1,600여 개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해 매출과 수출액 등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경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불량률 감소 또는 여러 가지 바이어들로부터 신뢰를 높일 수 있는.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남의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일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며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장영 기자입니다. 김해 지역 3곳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능형 홈 네트워크에 보안 시스템과 예비 전원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9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비슷한 사정일 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경상남도는 지난달 6일부터 21일까지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51개 단지 중에 한 36개 단지는 네네. 일단 우리가 서면으로 했을 때는 일단 설치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또면 서류상으로는 일단 된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서류상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51곳만 조사했고 이마저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술 기준에 따라 월패드와 소프트웨어는 KS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KS 인정받은 걸 인정 서류를 제출한 그 시공사도 있었습니까 혹시? KS는 없어요. KS는 없었어요. KS는 하나도 없었고요. KS는 지금 프로세스 자체가 저희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과 규정, 처벌 조항까지 명확하게 있는데도 경상남도는 기준 적용이 불명확하다며 미시공 사업장에 대한 행정 처분과 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남도 우리 담당 부서가 법령을 잘 몰랐거나 알았지만 이게 파장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축 승인과 감리, 준공 검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지능형 홈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승인 단계, 그다음에 설계 단계, 이 단계에도 문제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리도 제대로 안 된 것이 이게 문제인데, 근데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부분에 한 2달 내지 3달 정도에만 감리원을 투입하는 이게 현장의 현황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중 각 시군에서 건축 승인과 통신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업무 처리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함안군 간호사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후 5시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 학예 학술대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사천시 국민디자인단 4차 운영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제시청 참여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진주시가 의료진과 검사자의 동서를 완전히 분리한 코로나19 상시 선별진료소를 신축해 어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는 전자동 소독장치 등 첨단 장치와 함께 접수부터 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비접촉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진주시는 평상시엔 선별진료소를 결핵과 홍역 등 호흡기 질환 전용 진료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기숙형 서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학생 간 폭력과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당 형태 시설 폭력 44건 가운데 아동학대가 28건, 학생 간 폭력 15건,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이 1건이었습니다. 한편 실제 기숙형 서당이 운영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12곳으로 모두 경남에 있고 이 가운데 7곳은 미등록 기관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가 경상국립대학교를 서울과기대 숙명여대와 함께 공군 장교 학군단 설치대학으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지방대학으로 유일하게 공군 장교 학군단 설치대학으로 선정됐다며 오는 11월까지 후보생을 선발하고 12월에 공군 장교 학군단을 공식 창설하는 한편 항공 분야 특성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가 내년 초에 스타필드 창원 신축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4만 1000여 제곱미터터의 지하 7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질 스타필드 창원은 축구장 30배가 넘는 규모로 완공 예정은 오는 2025년입니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9월 준공영제 시행에 조건부 합의했습니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시내버스 노선 운영 관리와 조정, 요금 결정 등의 권한을 갖고 버스업체는 운행과 노무 관리, 잘 경영하는 제도인데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시내버스 업체가 반발하는 노선 원가 산정으로 창원시는 업체 간의 협의와 용역 등을 통해 원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납부하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도단위 기관에선 처음으로 경남에서 시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경매나 계약해지 등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료로 올해부터 9개 시군에서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경남 전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경남, 부산, 울산의 경제진흥원이 부울경 경제진흥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경제진흥원은 지난해 7월 개원한 경상남도의 출연기관이며 부울경 경제진흥원은 이번 협약으로 경제산업 분야와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스마트 시범 상가로 창원과 김해 등 6개 지자체 모두 8곳의 상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상가에는 무인 주문기를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장비를 지원하며 스마트 시범 상가 내 상점 위치와 취급 제품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장비도 설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분야는 섬유와 자동차 등 6개 업종으로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으로 지원하면 되고 지원 금액은 탄소 중립 스마트 공장의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업당 기초 분야는 7천만 원, 고도화 분야는 2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진해중학교와 진해여자중학교를 통합해 여자지구 도시개발구역에 32학급 규모로 이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진해중학교에서, 오늘은 진해여중에서 학부모 지역민 대상 설명회를 열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통합 이전이 확정되면 2025년 3월 1일 진해통합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양산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공설 화장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가 6월 한 달 동안 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공설 화장시설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1.6%의 시민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41.8%는 본인 거주지 인근에 설치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